저는 이 고발장 자체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발사주 의혹. 지난해 4월 검찰이 당시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을 통해서 야당의 여권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죠. 김웅 의원 그간 이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는데, 그런데 어제 MBC PD수첩을 통해서 조성은 씨가 당시에 김웅 의원과 두 차례 통화한 음성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이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 조성은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성은입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 통화 음성 파일을 직접 이제 포렌식을 해가지고 PD수첩에 개인이 이제 전달을 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대법원 특수감정인 이제 법무부 인증 업체를 가서 이제 PD수첩과 같이 한 거죠. 같은 자리에서 제가 뭐 단독으로 가서 했던 거를 제공한 게 아니라.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지난해 4월 3일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가 이 두 차례 통화를 하면서 어떤 대화를 나눈 건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아, 네네네. 그거를 어느 메일로 보내주실까요? 텔레그램 쓰세요. 텔레그램 쓰죠. 고발장을 네.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그렇죠. 남부지검. 거기 네. 넣어야죠. 네. 남부지검에 넣어서 음.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이게 이제 2020년 4.15 총선을 앞둔 4월 3일에 네. 두 분이 이제 통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처음 전화 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제가 저 통화가 지금 굉장히 좀 긴 통화입니다. 오전 10시에서 이제 했던 통화인데, 사실 하루 전날 그 출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출정식 다음 날 총선 출정식. 네, 총선 출정식이어서 그 통화 안에도 제가 어제 출정식에 바쁘실까 봐 제가 전화를 못 드렸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보통 막 선거 기간 딱 시작하면 두 분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렇죠. 자기 특히나 처음 선거 치른 사람은 네네.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그렇겠죠. 네, 근데 전화가 와서 갑자기 뭐 라임 사건 얘기를 하고 네. 조금 의아하고, 또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검언유착 보도를 3월 31일자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지 하고, 사실 그래서 녹음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모르니까. 네, 그래서 몰라서. 음성을 녹음을 한 거다. 근데 이제 네. 통화 음성을 들으니까 김웅 의원 화법이 좀 특이합니다.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그렇죠. 남부 아니면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지시를 전달하는 듯한 말투였는데, 네. 그리고 여기서 고발장을 만든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했잖아요. 네. 이 저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랍니까? 이 통화가 두 번에 걸쳐서 두 통이 한 거의 20분 되는 거는 사실 되게 이거는 좀 의아하지만 이게 첫 통화였어요. 첫 통화? 첫 통화였고, 인사 후 첫 통화였고, 네. 하루에 두 통화를 한 거고, 그 20분 통화를 한 건데, 여기에서 이제 검찰과 굉장히 이제 내밀한 이제 어떤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뭐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아니면 뭐 또 오후에 통화에서는 뭐 대검에서 뭐 누구 소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 세팅을 해놓겠다라는 네네네. 식으로 하니, 사실 뭐 저희가 초안을 만들었다. 그때는 이제 그 저희가라는 단어에 뭐 집중하지 않았지만, 네. 사실 지금은 이제 손준성 보냄, 그 이제 텔레그램 상으로 손준성 보냄 이미 당시 이제 대검 범자원 과장이셨던 손준성 검사였던 게 이제 드러나고 나서는 이제 이게 어떤 조직이 개입이 됐느냐가 중요해져서 이 검찰이냐라는 부분인 거지. 사실 이 내용 안에서는 두 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충 검찰이랑 상의했구나. 네. 이 정도에 다 인지를 할 수 이해하시죠? 있잖아요. 예. 네, 그 정도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뭐 추론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전달자로 의심받고 있는 김 의원은 이제 뭐 지금까지 네. 그때 그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통화 음성이 공개되고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이거 네. 잠깐만 좀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제보자가 누군지를 몰랐었고 계속 헤맸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을 못했었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를 기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럼 또 여러분들은 그걸 또 믿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저희라는 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은 검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저희가 검찰은 아닌 것 같다라고 또 입장을 밝혔네요. 콕 집으시네요, 또 그거를. 아니 뭐 그렇다고요. 예.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말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제가 공익신고자로서 사실 익명 안에 있으려고도 했어요. 근데 그 당 출입 기자님들이 제가 분명히 익명인데도 계속 실명 거론을 했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사실은 그때. 근데 김웅 의원이 제 실명을 계속 거론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조작에 능하니 뭐 어떤 뭐 이상한 소리를 계속 허위로 막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제보자가 누군지를 몰랐었고 뭐 계속 헤맸었는데 이게 지금 할 소리는 아니죠, 사실. 그리고 또 저는 손준성이 누군지 몰랐지만 네. 자기는 알았잖아요. 자기는 알았는데 손준성 보냄의 자료를 저한테 보내놓고는 네. 지금 뭐 저런 소리를 하면 네. 국민을 우롱하는 말인 거죠. 네. 아무튼 김웅 의원의 해명에 대해서는 뭐 신뢰하지 않는다 정도로 저희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 통화 음성 공개 전에 그 언론을 통해서 녹취록 두 분의 통화, 네. 녹취록 일부가 이제 공개가 됐지 예.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윤석열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뭐 이걸로 언론사별로 다 달랐어요. 굉장히 예. 시끄러운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고발장을 할 때 예, 예. 이제 그 대검을 찾아가는 느낌을 그렇죠. 있잖아요.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응.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음, 차라리 그러니까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야죠. 뭐 예를 들면은 언론 피해자라고 뭐 그러니까 이 지금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는 게 더 낫겠죠. 검찰색을 안 띠고. 김웅 의원이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윤석열이 시킨 건데 내가 가면 들킬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예.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이 시킨 게 아닌데 내가 가면 괜히 오해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앞단에 이제 요 부분들을 보면 사실 뭐 총선 공작 본부를 뭐 이름을 써야 되느냐 하는 이 녹취록 전문을 보면 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공작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별로 좋지 않겠죠? 라는 이런 상의를 하다가 그럼 대검을 이제 요 바로 직전에서 이제 판결문의 목적과 대검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있고 녹음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 갑자기 윤석열이 시켜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그렇게 되냐? 그렇게 될까요? 라고. 네, 될까요? 예. 사실 제가 저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라는 완곡한 질문이었거든요. 조성신 윤석열이라는 자체를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름이 너무 생뚱하게 예. 갑자기 등장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언론 이게 3대 권력 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예. 뭐 사회적 흉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고발장 내려가는데 대검을 본인이 가면 자기가 막 다 준비를 해준다고 했었는데 네. 자기가 가면 갑자기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게 된다라고 하니 사실 뭐 그렇게 친한 이미지였던 것도 아니고 대중들한테. 예. 윤석열과 김웅 의원이.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뜬금이 없어서 제가 반문을 했고, 근데 앞전에 이제 제가 수사기관에 했던 진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안에서 뭐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몇백 페이지 정도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과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네. 조성은님 입장에서는 요게 뭐 맥락상 어느 정도 의미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나 보군요. 여기 안에서 4월 3일, 그러니까 그 선거 출정하고 이튿날 아침과 오후에 나눠서 후보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했던 말들은 다 필요한 말들이에요. 그 허투른 말이 없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반론 차원에서 이 통화가 공개가 되고 나서 오늘 윤석열 캠프 측에서 김웅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언급한 건 김 의원 자신이 대검에 가면 윤석열이 시킨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가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 녹취록 이번 의혹과 윤석열 후보가 무관하다는 게 명백해졌다. 이렇게 반론을 냈습니다. 네. 사실 그 음성만 봤을 때는 뭐 윤석열 후보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지금 여기 이거 한 일주일째 들고 다니는데요. 예. 이 징계 결정문과 이제 채널A 보고서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얼마 전에 얘기를 발표가 난 법원에. 했었는데 이 결정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4월 2일부터 4월 1일 뭐 2일 그다음에 뭐 4월 8일 두 번째 고발장이었던 4월 8일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감찰 방해 수사 방해를 했던 그 시간 동안 윤석열의 행위가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첫 번째 감찰 방해를 합니다. 뭐라고 방해하냐면 고발장에 있는 내용으로 감찰을 하지 마라. 진상조사를 하지 말라고 4월 6일 날 이제 얘기를 해요. 요거는 좀 정리가 필요한데 네. 이제 4월 3일에 김웅 의원으로부터 고발장. 고발 사진을 이제 전달을 받는데 네. 그 내용은 나만이 갖고 있고 그렇죠. 이거를 윤석열 당시 총장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4월 8일에 감찰 지시 4월 6일. 4월 6일에 네. 감찰 방해 지시를 했던 그 내용과 네. 이 고발장 초안의 내용이 너무도 흡사하더라. 그렇죠.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뭐 알 수도 없고 뭐 소리를 빽빽 지르셨었잖아요. 뭐 자기가 뭐 할 필요도 없고 막 예. 이랬는데 고발장 내용에 있는 걸로 이제 감찰 중단 지시를 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여기 징계 결정문 안에 나오는 얘기라서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캠프 측 반론 또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MBC가 야당의 경선 시기에 맞춰서 악의적인 짜깁기를 통해 대화 내용을 마음대로 해석해 거짓 프레임을 씌웠다. 소위 윤 후보를 칠 시점을 노린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녹취록 전문을 공개를 해야 또 맥락이 전체적으로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뭐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실 마음 있으십니까? 이미 제가 이제 보도를 협조하기 위해서 제가 녹취록을 전달했을 때는 두 통화 전문을 다 이미 그 기자님들한테 다 드렸었고요. 어저께 방송은 뭐 짜집기가 아니라 거의 이제 이 고발장에 관련한 부분은 거의 다 거의 다 썼어요. 그러니까 다 담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다 공개가 됐을 때 자기들이 또 할 말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과 입장 발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그럼 생각하시면은 뭐 오해도 최소화하고 진정성을 위해서 공개를 그러면 하실 의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보면 될까요? 네. 할 겁니다. 네. 또 그 밖에 다른 증거들도 또 있습니까? 그 제 휴대폰 안에서 이제 많은 형태의 증거들이 살아나왔거든요. 뭐 사진뿐만 아니라 뭐 포렌식 뭐 여러 가지 절차로. 그래서 이게 사실 수사가 조금 더 이제 좀 다이나믹하게 빨랐다면 이 영상들도 사실 대중한테 공개를 안 했어도 됐을 텐데 더 알겠습니다. 진척이 되면. 알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